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7일 밤 11시입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진인 조은산의 문재인 폐하 상소문, 상소문 필자는 진인 조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워낙 잘 쓴 글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도 직업적인 문필가일 것이다. 나이는 60 넘은 사람일 것이다. 인천에 산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시인이고 조은산이란 분 이렇게 보니까 한 두 사람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는 설왕설래를 했는데 한국일보가 이분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4시간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특종입니다. 물론 한국일보가 확인한 것이므로 제3자가 별도로 확인하면은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한국일보의 특종으로 단서를 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분이 30대랍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랍니다. 문필에 종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비판했지만은 한때는 노무현 씨를 응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글을 쓴 적이, 직업적으로 쓴 적이 없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어느 기자 필명으로 썼는데 어느 기자가 썼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이름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윤한슬 기자.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가 단독 보도한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린 성명불상의 익명이죠. 익명이라기보다는 읽기는 필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익명은 이름을 감추는 거고 필명은 다른 이름을 쓰는 거죠. 성명불상의 한 청원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조사를 했더니 이 한국일보에 네티즌 수사대가 있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가지고 이분의 정체를 추적하다가 드디어 알아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가 아마 이분의 기사에 대해서 맨 처음 보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드디어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 이름이 조은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일보도 이분의 실제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 씨라고 그랬습니다. 조은산 씨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며 그냥 세상 밑바닥에서 밥벌이에 몰두하는 아이 아빠일 뿐이다. 언론에 이렇게 나를 알리려니 손이 떨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국일보 측에 했다는군요. 이분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2마리 치킨을 규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는 치킨이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 값으로 2마리 치킨을 준다 해가지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이 브랜드 이름인데 이 치킨 브랜드가 바로 다주택자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치킨에 비유하고 다주택자를 다치킨자로 일시적 2주택자를 일시적 2치킨이라고 꼬집었는데 아주 평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회사를 가리키는 청원글이라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다음 날에는
다 지킨 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것을 다시 써올렸습니다. 이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파직을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폐하 적시적 대업으로서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당장 서인으로 강등시키시어 국토를 온갖 규제로 유린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국토부도 모르는 청약제도를 되살리시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무능력자가 조정의 대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을 또 올렸는데,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조선시대 상소문을 참고를 한 글이니까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시무칠조를 주청한다는 이 글이 어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때 청원 게시판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조선일보는 아예 이 긴 글을 전문을 다 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신우 씨가 이 글을 또 소개를 하고, 저도 소개를 하고 해서 어제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일보가 시무 7조 청원 관련 기사를 처음 소개한 게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 필자와 이메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조 씨는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글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 박봉의 월급쟁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일용직 공사장을 전전했던 총각 시절 현장에 가득한 먼지와 매연이 내 처지와 닮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에 조은산 앞에 진인은 참진자가 아니고 티끌 진자를 써가지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멋진 호도 하나 만든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조 씨는 줄곧 현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글을 쓰고 있는데, 한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응원했고 지금도 진보나 보수라는 이런 개념에 휩쓸리지 않고 쓴소리를 한다는군요. 제가 가진, 이렇게 한국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으로 현 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꼈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쓴소리를 퍼부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꿈이다. 제가 지지하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한때 지지를 했다는 뜻이군요. 제가 지지하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쓴소리를 퍼부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꿈이다.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을 향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지를 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잘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앞으로 정부 비판은 하지 않겠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묻혀버린 청와대 청원이 완전히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알려지는 게 두렵다. 소신을 갖고 글을 쓰기 위해 평범한 소시민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다. 이게 참 좋습니다. 지나친 꿈은 접어주었으면 좋다는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근사한데요. 소신을 갖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차라리 소시민, 이름이 알려진 소시민의 자리가 낫다. 평범한 속에서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도 글을 한 50년 동안 써오면서 글을 보면 대충 아는데 저도 완전히 오판을 했습니다. 30대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자성어에 밟고 이렇게 조선시대의 상소문에 맞춰서 운율을 따지면서 글을 쓸 정도 같으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분이 겸명하지만 사실은 타고난 글 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해가지고 타고난 가수를 정동원 같은, 임명웅 같은 타고난 가수를 발견할 수 있듯이 이분도 글쓰기 대회가 있으면은 아마 평범한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한 글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어떤 시민의식이 아닐까, 건전한 비판의식이 아닐까, 건강한 정의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보니까 젊었을 때는 공사판을 돌아다니고 지금은 아마 성실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항상 한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면은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뭘 우러러 보기도 하고 거기에 조명을 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이분이 쓴 글에는 이 인용할 만한 명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적 문필을 가고 나이가 많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이건 뭐 정말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세금 내는 사람이 좀 큰 소리 쳐보자 이겁니다. 요새 대한민국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장.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30대 평범한 생활인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참 숨어있는 인재가 많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또 이런 문장, 이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문장인데요. 과연 폐하 깨워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셔 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요?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도낭은 대지왕이라는 뜻입니다.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 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 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런 글이 30대 후반의 평범한 소시민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참 인재가 많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문장.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즉 자유, 민주, 인권은 헤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통 글의 필자를 알게 되면 조금 실망하거나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30대 후반의 생활인이 있었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더 이 글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